안녕하세요. 과이형 강석하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후원금 모금하는 단체에서 잠깐 설문조사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심리학적인 기술인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형외과 가는 중에 청년 2명이 잠깐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애들 사진인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아, 아동 착취, 깨끗한 물, 영양 공급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걸 고려해서 고민하다가 3번에 붙였는데 그랬더니 정답입니다 하더니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 옷을 입고 있었길래 후원하라고 할 것 같아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어떤 기술인지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문조사 스티커를 붙이고 가라고 접근하는데 이건 어떤 작전일까? 심리학적 기법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여러 설득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에 발 들여놓기 기법, foot in the door라고 하는데 발부터 들이밀고 본론은 나중에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작은 요청,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정도에 먼저 동의하게 함으로써 상대가 나는 이 단체 혹은 취지에 호의적이구나라는 자기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요청, 기부금 참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자신이 호의적이라는 태도를 형성했기에 거부감 없이 쉽게 동의하게 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사례로 1966년에 발표된 실험이 있는데 집 주변에 작은 광고판을 먼저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를 허락한 사람이 이후에 더 큰 광고판 설치를 부탁받았을 때도 처음부터 큰 광고판을 요구했을 때보다 높은 확률로 동의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챗GPT가 얘기한 게 호의의 상호성인데 설문조사 스티커나 작은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받았으니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상호적으로 나도 뭐가 해줘야 되니까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3번 자기 표현과 일관성 추구 원리.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표현으로 작용합니다. 나는 이 단체를 지지한다라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이 사례에서는 1, 2, 3, 4 중에 뭘 하나 붙이게 했는데 뭐를 붙이든 이 단체의 취지에 그 동의를 한 게 되는 거죠. 이후 행동도 그 태도에 일관되게 가져가려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감,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기존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려고 노력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간단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첫 번째 문턱을 낮추는 전략이며 작은 요청에 동의하면 큰 요청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에 발 들여놓기와 상호성 그리고 일관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효과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기부나 판매 현장에서 왜 사람들이 먼저 작은 행위를 유도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더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을 물어보려고 종교에 끌어들이거나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길에서 사용하는 수법은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얘가 갑자기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면 바로 번역해줍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줘. 오타 났는데도 알아듣고 번역해줍니다. 길거리에서 종교로 끌어들이거나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기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복들은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더 교묘하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 문전박대 기법. 이거는 발부터 들여놓는 도어 인더 풋과는 반대로 큰 요구를 한 다음에 큰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작은 요구라도 들어달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아주 큰 요청을 한 뒤 거절당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요청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큰 금액을 정기 후원해 주세요. 상대가 거절하면 그렇다면 그냥 한번 소액이라도 기부해 주세요. 첫 번째 요청을 거절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 두 번째 작은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로볼 기법.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뒤 대상자가 관심을 보이면 나중에 숨겨진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무료 강의가 있다고 끌어들인 다음에 참가하려고 하면 교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처음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조건이 추가되더라도 이미 결정한 선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뭘 어디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생각 없이 끌려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번, 미끼 및 교체 기법. 매우 좋은 조건으로 관심을 끈 뒤 막상 대상자가 참여하려고 하면 다른 조건을 내미는 방식입니다.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했다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니 유료 패키지를 신청하세요. 처음 미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후 변경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먼저 작은 선물을 주고 난 뒤 심리적 빚을 느끼게 만들어 요청을 수락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길거리에서 이거 무료로 드릴게요 라고 준 뒤 저희 단체에 작은 후원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방식. 사람들은 뭔가 공짜를 받으면 보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권위자의 영향. 특정한 유니폼을 입거나 명함, 배지 등을 활용해 전문가 또는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여 신뢰를 얻는 방식입니다. 무슨 연구소에서 나온 공식 상담사입니다. 이것은 정부 승인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증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조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셨습니다. 이 상품은 10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도 하는 행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증거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감정적 호소, 두려움, 죄책감, 동정심 등을 자극하여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기부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을 주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기부나 구매 등의 행동을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친밀감 조성. 짧은 시간 안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칭찬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와,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네요.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나 친절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므로 이러한 기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왜 이런 기법들이 효과적인가? 이러한 심리 기법들은 인간의 본능적 특성을 이용합니다. 일관성 원칙. 한번 선택한 것은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죄책감 회피. 거절하는 것보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 사회적 동조.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권위에 대한 복종. 전문가나 권위자로 보이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 이런 심리 기법을 이해하면 길거리에서 누군가 접근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려는지를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풋 인 더 도어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를 더 소개해달라고 챗GPT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해줬는데요. 창문에 작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요청을 했다가 큰 표지판을 설치를 요청하면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쳐갔을 때 그 큰 요청 수락률이 증가하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부를 요청하기 전에 시간만 물어봐도 시간에 대해서 답변해 준 사람들이 기부 확률이 증가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기 전에 자선활동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의향 조사에 답변한 사람들은 참여율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식당에서 물 제공을 제한한 다음에 디저트를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그 디저트를 주문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결과들을 챗GPT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기법들을 보시고 관심이 있는 주제들은 챗GPT나 AI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학적 기법들을 알아두시면 생각 없이 이끌려갔다가 나중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